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40대 직장인 여성으로 결혼할 때만 해도 쭉 이 직책을 유지할 줄 알았습니다. 주중에는 회사 일로 지쳐도 주말이 되면 남편과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며 스트레스를 풀곤 했는데 어느덧 제 주말이 시댁을 위한 시간들로 어떤 대가도 없이 다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우유부단하면 시집살이를 시킨다더니 이건 진짜 너무나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떠올려 봐도 그때를 생각하면 현기증이 나고 두 번 다시 그런 생활은 하고 싶지 않네요. 남편과 저는 결혼 초부터 맞벌이 부부로서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특별히 큰 갈등 없이 평온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평화로운 삶에 균열을 만드는 이야기가 남편을 통해 전해진 거예요. 남편의 누나, 즉 신우가 국밥집을 운영하면서 직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누나가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는데 주말에 잠깐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대. 당신이 잠깐만 주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주면 안 될까?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내심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소라면 직접 전화를 걸어 부탁할 법한 신우가 굳이 남편을 통해 말을 전했다는 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마치 제가 직접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직장인이 쉬어야 할 주말에 가게를 돕는 건 좀 곤란한데? 그럼 나는 언제 쉬어?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건 당연한 얘기로 맞벌이 부부로서 평일에는 일에 치이고 주말에는 충분히 쉬어야 했습니다. 주말마다 신우 가게에 가서 일을 돕는다는 건 제 삶의 균형을 완전히 깨트리는 일이었고요. 알지. 그런데 누나도 사정이 있으니까. 잠깐 도와주면 고마워할 거야. 월급도 따박따박 나갈 거라고 했어. 어려운 부탁은 아니잖아. 남편의 이런 어정쩡한 중재에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마치 가족의 일이니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듯했습니다. 나도 딱 잘라서 말할게. 나 주말에 쉬고 싶어. 우리 시간도 중요한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쉴 시간이 없잖아. 그럼에도 남편은 자꾸 우물쭈물 아쉬운 태도를 보였고 저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생각해보니 이게 잘못이었어요. 그냥 대차게 거절하고 모른 척 했어야 됐던 거죠. 괜히 남편 입장을 생각한답시고 갈등을 키우고 싶지 않았던 저는 이때 그만 한 발 물러서 버립니다. 알겠어. 이번 주말에 한번 가볼게. 그런데 너무 힘들면 계속할 수 없다고 말해줘. 이건 확실히 해줘야 해. 그렇게 주말이 되자 신우의 국밥집에 갔습니다. 가게는 손님이 많아 북적이는 분위기였고 신우는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옳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요즘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진짜 너무너무 힘이 된다. 가족이 최고야. 신우의 말에 저는 웃으며 잘 부탁한다고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편했습니다. 일을 시작하자 가게는 정신없이 바쁘더라고요. 손님 응대, 재고 정리, 주방 보조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하루가 끝난 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온몸이 쑤셔왔습니다. 와, 나 오늘 진짜 너무 힘들었어. 주말인데 이게 뭐야? 내일은 회사 갈 생각하니까 앞이 노래지는 것 같아. 이렇게 계속하긴 힘들 것 같아. 사람 구할 때까지만 도와달라는 거야. 잠깐만 참아줘. 나도 가서 필요한 건 도울게. 뭐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그 후로도 신우는 매주 남편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고려해 계속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와서 힘쓰는 일을 같이 거들기도 하고 물론 그러고 이 사람은 그 뒤 할 일이 없어 바로 돌아갔지만요. 아무튼 가게에 갈 때마다 신우는 고마움을 표현하며 월급을 정확히 챙겨주겠다고 했지만 일의 강도는 점점 더 높아지더라고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는 손님이 몰려들어 쉴 틈이 없었고 끝나고 나면 온몸이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 역시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신우는 매주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며 계속 도움을 요청했고, 저는 주말마다 지쳐가는 몸과 마음을 부여잡고 가게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잠깐만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지만 점점 저의 주말을 점령해 나가는 기분이더군요. 이렇게 몇 주가 지나자 당연히 제 마음에는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맞벌이 부부로서 주말에 쉴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고, 신우의 요청을 계속 들어줘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신우를 돕는 것이 가족으로서의 도리인지 아니면 제 삶을 희생하는 어리석은 선택인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땐 그런 일을 처음 겪었으니 아마 판단이 안 됐던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이 이때 저를 설득했던 게, 신우는 결혼 생활에서 큰 상처를 겪고 난 직후였거든요. 이혼 후 양육권까지 저쪽에 뺏기면서 삶의 기반이 완전히 흔들렸고, 아이들을 데려올 수 없는 현실에 깊은 아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당시 조카들이 엄마가 뭔가 잘못해서 우리는 평생 못 만나냐고 물었다고 하니 아마 엄마 입장의 신우는 가슴이 미어졌을 것 같아요. 이혼 사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애들을 뺏길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단지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시댁에서 데려간 것으로 보였어요. 시댁이 압도적으로 부자이긴 하더군요. 그런 면에서 신우는 도저히 눈물을 멈출 수 없었고 마음을 독하게 먹게 된 듯 했습니다. 당시 신우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잠깐 제가 마주칠 때도 표정이 어두웠으니까요. 결혼 생활 동안 사업하는 본인의 남편이 경제적 지원은커녕 오히려 빚만 늘렸고, 재판 과정에서도 신우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경제적으로 너무 기울다 보니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더군요. 아이들을 양육할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전 남편에게 넘겨줘야 했던 신우는 솔직히 조금 걱정돼 보일 정도로 사람이 힘들어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신우는 이후 아이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기로 결심한 거죠. 그렇게 맘먹기도 몇 달 걸렸다고 합니다. 본인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야만 아이들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악물고 살겠다는 다짐을 했나 봐요. 나는 무조건 돈을 벌어야 해. 그것도 아주 많이. 그 집구석에서 빼올 정도로 넉넉히 벌어야 해. 그래야 우리 애들, 내 애기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어. 그렇게 신우는 울며 가족들에게 의지를 다지듯 말했고, 시댁에서는 신우의 결심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무렵 시댁에서 운영하던 소고기 국밥 가게를 물려받아 신우가 운영을 시작한 거죠. 시댁에서 오랜 기간 정성껏 운영하던 가게였지만 시부모님께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힘들어하시던 차에 신우가 이를 이어받기로 한 것입니다. 시댁에서도 나름의 기대를 걸었고 가족들은 다 같이 응원하며 힘을 보탠 거예요. 저 역시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신우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한 여자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신우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좌절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죠. 본인 아이들을 다시 품에 안기 위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생각하면 그 마음이 이해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통해 신우가 가게 일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 너무 하기 싫고 내키지 않았지만 결국 돕기로 결심했던 거고요. 일단 신우는 가게 운영에 온 정성을 쏟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새벽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늦은 밤까지 재료를 손질하며 일하는 모습은 정말로 이를 악물고 사는 사람처럼 보였네요. 가게는 점점 손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자리를 잡아갔고 신우의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과 혼자 맞서야 했고 특히 직원 관리와 손님 응대에 대한 어려움이란 옆에서 제가 봐도 사장으로 일하는 신우를 지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신우의 고군분투를 보며 남편도 가끔 가게에 가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누나가 진짜 고생하고 있어. 당신도 옆에서 보니까 알겠지만 진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누나가 너무너무 안 됐어. 남편의 이런 말을 들으면 저도 신우를 돕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가게가 성장하며 신우는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가게에 단골 손님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신우는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더라고요. 이 정도로는 안 돼. 더 잘해야 해. 애들 데려오려면 안정된 생활을 보여줘야 하잖아? 애들 교육도 그렇고 나는 적당히 어설프게 벌어선 안 돼. 이런 말을 들으며 그 간절함에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신우가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흔히 남까지 몰아붙이게 된다는 걸 저도 나중에 알았죠. 이후 신우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복잡해져 갔습니다. 초반에는 주변 사람들도 신우의 상황을 알게 되면서 동정하고 응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요. 가족들과 친척들은 물론 가게 단골 손님들까지 신우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마디씩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사장님, 저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지 몰랐잖아요. 애들을 데려오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우의 성격은 점차 드세지고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했지만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예민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가게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국이 조금 식었다며 정중하게 불만을 표시했을 때 신우는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어요. 이땐 저도 화들짝 놀랐고요. 저희가 매일매일 신선하고 맛있게 준비하는데 이런 사소한 걸로 트집 잡으시면 일하는 쪽도 힘들어요. 바꿔드릴 테니까 다음에는 이런 거 일일이 다 따지지 마세요. 이 꼴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저는 그 상황을 수습하느라 진땀을 뺐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대하는 태도도 점점 엄격해지고 가혹해졌습니다. 아니 테이블 회전도 잘 안 되고 다들 신경 좀 쓰세요. 이게 뭐야? 인터넷 리뷰글 달리는 거 관리도 좀 하고 가게 청소도 시시때때로 계속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진짜? 결국 이렇게 이어지는 짜증에 눈치를 보던 몇몇 직원들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고 남은 직원들도 불만을 속삭이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신우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표출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가게 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신우는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주말에 가게 일을 도우러 갔을 때 저는 작은 실수를 했는데 신우가 갑자기 저를 향해 짜증을 냈습니다. 아, 옳게! 숟가락통을 이쪽으로 두면 손님들이 불편해한다니까? 왜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해? 진짜 기가 막히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신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니 이해하려 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될수록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남편도 신우와의 대화에서 점차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누나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누나가 점점 예민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힘들어했습니다. 미안해. 누나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많이 힘들어서 그런가? 나도 좀 적응이 안 되네. 남편은 자주 한숨을 쉬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신우는 점점 더 완벽을 추구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기준을 강요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특히 제가 주말마다 가게를 돕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는 점점 줄어들었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옳게! 다음 주에는 여기 앞쪽 세팅도 좀 따로 해주고 매장에 이것저것 다 걸고 리뷰 관리랑 좀 해야 할 것 같아. 요즘 손님들이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저를 돕는 사람으로 여기던 신우는 점점 저를 직원처럼 대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신우의 상황을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이런 갈등과 서운함은 점점 누적되었고 신우의 변한 성격과 태도는 우리 가족들 사이에도 미묘한 긴장을 가져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날카로운 태도와 압박에 점점 지쳐가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 역시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신우가 제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제 노력을 높이 평가할 때가 있었어요. 옳게, 진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줘서 정말 고마워. 덕분에 주말 장사가 훨씬 수월해졌지 뭐야? 주말이 제일 정신없는데 말이지. 신우는 일을 마치고 나면 가게용 반찬과 국거리 재료들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매장에서 남은 재료로 만든 다양한 반찬들은 꽤 맛있었고 그걸 받으면서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 싶어하고 뿌듯한 마음을 느꼈고요. 그리고 솔직히 진즉 나왔어야 하는 얘기지만 뒤늦게 신우는 월급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말마다 이렇게 도와주는데 나중에 정산 제대로 할게. 지금은 가게가 자리 잡아야 해서 좀 빠듯하긴 한데 올케 수고비는 꼭 챙길 거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가 점점 잘 되면서 신우의 태도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지만 갈수록 그 차이는 뚜렷해졌습니다. 신우는 점점 더 많은 업무를 저에게 떠넘기더라고요. 옳게, 이번 주에는 포스 정산도 좀 부탁해. 그리고 주방에서 나온 설거지도 시간이 되면 좀 도와주고, 알았지? 처음에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돕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신우는 더 이상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고용된 직원인 것처럼 일을 지시하는 태도가 점점 당연한 것처럼 변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신우는 칭찬 한마디 없이 그저 더 많은 일을 기대했습니다. 한 번은 가게에 손님이 몰려서 정신없이 바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점심시간 내내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하며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손님이 빠져나가고 나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는데 그때 신우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게, 좀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해. 손님들이 기다리는 게 싫어 보이더라고. 저 직원 왜 이렇게 느리냐 답답하다고 하던데? 그런 말 안 나오게 조심 좀 해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칭찬이나 격려는커녕 더 빨리 움직이라는 말을 듣다니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신우는 이것저것 일을 벌리면서 기대에 차 있었지만 정작 그 일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업무는 저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러니 점점 회의감이 들 수밖에요. 내가 왜 주말마다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신우는 약속했던 월급에 대해서도 점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정산이 없었고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지금은 가게를 더 키워야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란 식으로 넘어갔고요. 심지어 제가 빽빽하게 일해서 그런지 주중에도 회사에서 아프고 주말도 너무 아파서 쉬어야 했던 날이었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하루 정도는 쉬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신우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안 된다더군요. 그래? 그럼 오전만이라도 나와줄 수 있어? 오전 시간만 버티면 내가 뒤를 봐줄게. 부탁이야. 옳게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라고 말하며 마치 배려하는 척했지만 사실상 부담을 떠넘겼습니다. 결국 저는 몸이 힘든 상태에서도 가게에 나갔습니다. 오전까지만 버티겠다고 생각하며 힘겹게 일을 했는데 교대할 사람은커녕 오후 4시까지 혼자 가게를 맡아야 했습니다.
손님이 끊임없이 몰려드는 시간에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은 저를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신우가 가게에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아프면 그냥 쉬지 그랬어. 내가 꼭 고생시키는 것 같네? 마치 무슨 저를 걱정하는 척 핀잔을 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음 날에는 도저히 몸이 버티지 못할 것 같아 신우에게 연락을 하고 하루 쉬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제게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더군요. 누나가 너 연락 안 받았다고 엄청 화나 있더라. 전화 한번 해주지 그랬어. 그냥 안 나와서 그거 수습하느라 누나가 너무 힘들었대. 알고 보니 신우는 저를 무책임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남편에게 뒷담화를 했던 겁니다. 남편은 오히려 신우의 말을 더 신뢰하며 저를 나무랐어요. 다음부터는 누나한테 미리 양해를 구해. 누나가 오늘 아주 화가 많이 났는데 내가 겨우겨우 달랬어. 당장 내 핸드폰 전화 내역부터 좀 볼래? 메시지랑 전화 이렇게 잔뜩 걸고 보내놨는데 형님이 확인 안 하신 거라고. 장난해? 당신 나 지금 열이 펄펄 끓는 거 안 보여? 내가 집에서 퍼져서 누워있느라 안 간 거 같아? 아니 애초에 도와달라 하신 날부터 내가 주말에 편히 누워있는 거 봤어? 진짜 그런 식으로 중재할래? 남편은 이때 눈으로 확인하더니 그제서 놀라서 입을 다물었고 미안해하는 기색이 보였지만 저는 모든 게 짜증났습니다. 일단 가게는 점점 번창했습니다. 손님이 많아지고 수익도 안정적으로 늘어나며 신우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신우와의 관계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게 어느덧 3개월이 되었고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를 갈아 넣었지만 돌아오는 건 감사의 말도 정당한 보상도 없었으니까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스트레스와 체력 소모까지 밀려 쓰러질 것 같은데 신우는 마침내 가게를 성공시키며 자신이 꿈꾸던 목표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의 양육권을 잃고 마음고생이 심했던 신우는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며 아이들을 다시 데려온 거죠. 신우는 이제 가게 매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축하 파티에서 신우는 아이들과 함께 환히 웃으며 그동안의 고생과 아픔을 털어내는 듯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모두에게 감동적이었고 그 모습만은 저도 축하해주긴 했어요. 하지만 가게가 번창하고 신우가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으면서 상황은 점차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던 신우는 명품 브랜드의 옷을 사입히고 학원 등록에 열을 올리며 누구보다도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기존의 집을 팔고 더 넓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신우가 정말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는 약속했던 급여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죠. 처음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신우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부터 함께한 만큼 저 역시 가게가 안정되고 상황이 나아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급여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가게를 돕기 위해 쪼갰던 제 시간과 노력의 가치를 생각하면 신우가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태도가 점점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급여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서 신우와 마주친 순간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가게가 이제 안정되고 잘 되고 있으니 전에 약속하셨던 제 급여에 대해 말씀드려도 될까요? 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신우는 가게에도 자주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니저를 통해 일을 지시하며 본인은 점점 가게와 멀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신우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고 제 마음을 담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형님, 이제는 약속했던 월급을 정산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2달 동안 주말마다 쉬지 않고 일하면서 가게를 도왔어요. 형님이 초반에 급여를 정확히 지급하겠다고 하셔서 믿고 도왔던 건데 지금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너무 불편합니다. 제가 힘들게 시간을 쪼개서 도운 만큼 이 부분은 분명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자를 보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순간 신우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올케, 그거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까지 하니? 꼴랑 푼돈인데 내가 올케 반찬이랑 밀키트도 얼마나 챙겨줬어? 그걸 생각하면 돈을 그렇게까지 따박따박 달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아? 나 밖에서도 바쁜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쪼아댈래? 형님, 처음부터 돈을 주겠다고 하셔서 믿고 도운 거잖아요. 저도 직장을 다니며 주말을 쪼개서 일을 했어요. 제 시간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너무 실망스럽네요. 와, 진짜 너무하네, 올케. 내 상황 어떤지 뻔히 알면서 그렇게까지 나올 필요 있어? 고작 3달 주말 일해놓고 이 정도로 따박따박 말하는 사람 없어. 고집도 적당히 부려야지. 상황 봐가면서 말 좀 하라고. 형님, 화낼 사람은 저 아닌가요? 진짜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요? 됐고, 오늘은 내가 참는다. 그렇게 싫으면 다음부터 나오지 마. 올케 말고도 일할 사람 많아. 제발 나오지 말라고. 알았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신우의 말을 곱씹을수록 분노와 허탈감이 가득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고 이해하라는 신우의 태도는 기가 막혔으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신우의 말과 태도에 상처를 받은 저는 결국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이 상황을 얘기하자 남편은 매우 난처해하며 중간에서 어떻게든 조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기 누나한테 전화를 걸어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신우는 끝내 제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할 마음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고 남편도 결국 고개를 떨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상했던 바였고 저는 남편도 한심스레 여겨져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 남편은 조용히 자신의 비상금 통장을 꺼내들고 제게 건넸습니다. 여보, 내가 이걸로라도 조금이나마 보상해줄게. 정말 미안해. 누나가 그렇게 나오니 나도 어쩔 수 없네. 이 돈으로 당신이 쓴 시간과 노력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비상금 500만 원을 받아든 저는 속으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이 상황에서 남편마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며칠 후 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놀라서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 너 그렇게 고생했는데 네 신우가 그런 식으로 나왔다고? 나 몰라서 묻는 거니까 한번 얘기 좀 해봐라. 저는 이후에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고 솔직히 기대도 안 했는데 어머니 반응은 다르더군요. 미리 알았다면 내가 더 신경 썼을 텐데 참 안 됐다. 내가 대신 이 월급을 줄게. 우리 집안일이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면목이 없구나. 심지어 어머니는 다음 날 직접 저를 찾아와 밀린 월급을 현금으로 건네주셨습니다. 내가 네 시누이한테 이런 일을 똑바로 처리하라고 말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아유, 정말 미안해. 너 고생한 거 알지? 내가 왜 모르겠니? 어머니의 태도는 진심이었고 저는 그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우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금이 간 상태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과와 남편의 노력을 인정했지만 신우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당신이 잘못한 건 없으니까. 하지만 난 앞으로 형님과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아. 당신과 어머니가 이러고 있는 동안에 나한테 사과 전화 한 통도 없으시잖아? 시댁에도 당분간 가지 않을 거야. 그게 나도 당신도 우리 모두에게 나을 것 같아. 남편은 제 결정을 이해하며 더 이상 신우와의 관계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참 다행스럽게도 어머니도 이 상황을 이해하며 저를 배려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너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알고 있어. 앞으로는 편한 대로 해라. 네 시누이는 내가 알아서 단단히 말할 테니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시댁에도 방문하지 않겠다는 제 결정을 어머니와 남편은 모두 존중해 주었고 저는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말마다 가게에서 일하며 쌓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니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신우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뒤 저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답답함과 억울함을 털어내기 위해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한동안은 힘들었던 일을 정리하며 일상에 집중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내 경험과 노력을 바탕으로 나만의 가게를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남편과 상의하여 계획을 세웠고 어머니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남편도 저를 응원했고 어머니는 무려 초기 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가게를 시작하기 전 저는 밤낮 없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어떤 가게를 열고 싶은지, 어떤 분위기로 꾸미고 싶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규모의 아늑한 카페를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와는 달리 직접 개발한 메뉴와 따뜻한 분위기로 손님들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시장 조사를 통해 적합한 상권을 찾는 일도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유동인구, 경쟁 매장, 임대료 등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마침내 적당한 위치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를 발견했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곳은 주택가와 상업지역이 맞닿아 있어 동네 주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장소였습니다.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는 많았습니다. 인테리어부터 주방 설비, 메뉴 개발까지 하나하나 직접 신경 쓰며 진행했습니다. 저는 기존 카페와 차별화된 메뉴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다양한 레시피를 시도하고 남편과 친구들에게 시식을 부탁하며 메뉴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조금씩 제가 원하는 맛과 스타일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게가 완성되어 오픈날을 맞이했을 때 저는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며 불안감을 안고 있었지만 첫 손님이 들어와 밝게 웃으며 커피를 주문했을 때 그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좋아서 울컥하더라고요. 일단 현재 다니던 회사를 바로 그만두지 않고 가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기로 했어요. 직장 생활과 가게 운영을 병행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저는 최대한 시간을 쪼개어 노력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가게에서 남은 일을 마무리하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가게를 돌보며 손님들과 소통했습니다. 가게는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메뉴와 따뜻한 서비스는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매출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제 작은 가게의 순이익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가뿐히 뛰어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진짜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이 시점에서 저는 본격적으로 가게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장 상사와 동료들에게 사직의 의사를 전하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가게에 전념하게 되면서 저는 더 많은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계절마다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고
지역 행사에 참여하며 가게의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손님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며 점차 가게의 품질과 서비스를 개선해 나갔고요. 무엇보다도 저를 믿고 응원해준 남편과 어머니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동안 신경 못 썼던 신우의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신우의 가게는 처음에는 큰 어려움 없이 운영되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경영 악화의 징조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가 도와줄 때는 마케팅부터 가게 내부 운영까지 뭐 그런 거 다 해줬다며. 나도 네 덕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가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지만 이후로 지가 혼자 다 하려니 힘들지. 애들도 데려와서 학원 보내고 정신없고 그래서 사람 나눠서 쓰고 대우를 잘해줬어야 했는데 아휴 모르겠다 걔는 진짜. 제가 함께 했을 때는 손님들과의 소통과 세심한 서비스에 집중했지만 신우는 그런 세부적인 부분보다는 매출과 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가게의 분위기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지만 신우는 손님들의 불만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손님들이 음식의 질이나 서비스에 대해 피드백을 남겨도 신우는 이를 그냥 진상들이라며 무시하거나 가볍게 넘기곤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났습니다. 신우는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자 스트레스를 직원들에게 그대로 드러냈다더군요. 직원들이 작은 실수를 해도 크게 혼내거나 불만을 토로하며 분위기를 악화시켰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직원들과 화목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갔지만 신우는 오히려 자신의 권위만 내세우며 직원들을 다그쳤습니다. 그러니 약속이나 한 듯 경력 있는 직원들이 하나 둘씩 떠나게 되었습니다. 새로 채용한 직원들도 신우의 태도에 오래 버티지 못했고 가게의 운영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요. 어느 날 제가 동네에서 우연히 신우 가게의 직원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요즘 가게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아요. 사장님이 자꾸 소리만 지르고 우리가 뭘 해도 불만스러워하세요. 이런 식으로는 못 버틸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결국 신우의 가게는 경영난에 빠졌고 가게 내부는 점점 황폐해졌습니다. 제가 빠지고 난 뒤부터 신우는 저와 함께 가게를 일궜던 시절을 돌아보며 후회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손님들과 직원들의 신뢰를 잃은 가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결론부터 말하면 신우의 가게는 결국 폐업을 맞이했습니다. 한때 번창했던 가게였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가게인데 신우가 이를 위해 흘린 노력과 땀을 떠올리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가게가 잘 될 때 무리해서 늘린 아파트와 여러 사치스러운 소비가 신우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더군요. 더 넓고 좋은 곳으로 이사하며 대출을 늘렸고 아이들에게도 부족함이 없도록 좋은 옷과 학원을 챙겨주려 했던 노력들이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쌓여갔습니다. 가게 수익이 줄어들자 월세부터 시작해 모든 비용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우는 이를 어떻게든 숨기려 했었지만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상황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은 처음에는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신우의 상황이 알려지면 제가 그럴 줄 알았다며 조롱할까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신우를 두둔하는 쪽이었지만 가게 문제에 대해선 저와 갈등이 있었기에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했겠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어머니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서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누나 요즘 어떡해? 집 문제는 해결됐어? 그게 제일 먼저 아니야? 아, 진짜. 누나는 사람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조카들만 와 있는 거지? 아, 당장 일이라도 구해서 뭐든 해야지 어떡하겠어. 이 대화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신우가 폐업하고 집과 아이들 문제까지 겹쳤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남편과 어머니는 제가 이 문제에 마음 쓰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신우와 연을 끊은 이후로 남편과 어머니도 신우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려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명절을 맞아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평소와 다르게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어머니와 남편 모두 표정이 밝지 않았고 특히 신우는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며 어머니와 짧게 대화를 나눴는데 어머니는 신우 이야기를 하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너가 정말 영리하게 잘 일을 해줬나 봐. 그때는 정말 가게도 잘 되고 네 덕분에 신우도 한숨 돌렸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구나. 누구 탓을 하겠니? 이런 얘기를 해서 뭐해? 그 말을 듣고 신우가 현재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만 그 표정에서 신우에 대한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어색하게 웃으며 대화를 돌리려 했고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남편과 어머니의 그런 면목을 보며 저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 신우와의 관계를 끊고 나서 저는 훨씬 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갈등에서 벗어나 제 가게에 집중하며 성과를 낼 수 있었고 마음도 한결 가벼웠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신우의 몰락과 감당해야 할 어려움을 보며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동정심이 들었습니다. 신우의 실패는 지나친 욕심과 잘못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나름의 절박함 속에서 노력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마음과 가게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기억이란 건 원래 지나고 나면 다 미화되기 마련인가 봐요. 여하튼 냉정히 좋은 점을 따져보면 신우와의 갈등은 저를 성장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그 갈등을 통해 제가 배운 점을 돌아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신우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신우의 모습은 제가 알던 당당하고 고집스러운 신우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어딘가 초췌하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신우의 표정에는 긴장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놀랐지만 신우를 자리로 안내하며 차 한 잔을 내주었습니다. 신우는 처음에는 무거운 침묵만 이어갔습니다. 손을 비비며 말을 꺼내려다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신우는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올케, 정말 미안해. 내가 그간 진즉 왔어야 했는데 너무 늦어서. 면목도 없고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네. 내 꼴 너무 우습지? 그럴 거야. 저는 차를 마시던 손을 멈추고 신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말을 신우에게서 들을 줄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놀라움과 혼란이 교차했습니다. 신우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며 이어 말했습니다. 그간 내가 너무 눈이 뒤집혀서 너무 독하게 움직여서 그거에 대한 벌을 받나 봐. 지금 애들도 친정으로 보냈고 무리해서 넓힌 아파트도 결국 정리해야 했어. 가게도 접었고 말이야. 그러고 신우는 잠깐 눈을 지그시 감더니 다시 뜨고 저를 절박하게 쳐다보더군요. 올케, 나 돈 벌어야 해. 진짜 염치 없고 미안하지만 올케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 나를 최대한 써줘. 정말 이렇게 사정하고 사정할게. 신우의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과거에 신우가 보여준 행동들과 제가 받았던 상처들이 떠올라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신우의 눈빛과 태도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때 시댁에 있던 조카들 둘이 떠올랐습니다. 신우의 아이들은 저를 볼 때마다 어딘가 불안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친정에서 머물며 안정되지 못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도 어릴 적 부모님 일 때문에 한 달가량 할머니 댁에서 지내본 기억도 떠오르고 애들은 무슨 죄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며 신우의 진심을 받아들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직원 한 명 더 있는 게 큰 차이는 없으니 일을 시작해 보세요. 하지만 과거처럼은 안 됩니다. 모든 건 명확히 하고 서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가며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신우는 제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가 지속되었지만 신우는 정말 성실히 일했어요. 매장 청소부터 손님 응대까지 제가 맡긴 모든 일을 꼼꼼히 해내더라고요. 이처럼 일에 진심으로 다가오려는 태도를 보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년이 넘게 되었는데요. 신우는 차분히 돈을 모으며 자신만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후에는 시댁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와도 일정 기간만 함께 일하기로 약속이 되었고 그렇게 저와 신우의 관계는 이전보단 훨씬 안정적인 상태가 되었어요. 조카들도 비로소 할머니 집을 떠나 엄마와 작은 공간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신우는 이제 옛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 과거의 감정을 내려놓은 지 오래고 제 일에 완전히 집중하고 그렇게 최대한 사람과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네요. 살면 살수록 뭔가의 시야가 점점 넓어지는 기분도 듭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들 건강하세요.